야, 네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 이러고 가야지. 안 받아. 방송인 이제 그 자리도 못 가. 그러니까 강용석도 못 갈 줄 알았는데 갔잖아. 근데 강용석은 네. 지가 실수한 거고 얘는 가족이 얽혀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얽혀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고등도 그거 할 때 얘기했잖아. 가족이 얽히는 거 우리나라 사람 되게 싫어한다고. 무자식이 특히나 이게 상팔자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 정치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강용석은 지가 병신이었는데 지가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좀 봐줄 수 있어. 네. 근데 얘는 가족을 버렸어? 이 이미지면은 뭐 어떻게 회개할 거야? 그렇네요. 답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에도 되게 웃긴 게 고승덕 지금 현재 마누라가 뭐 책상을 치웠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너무 자기적이잖아. 왜 하필 이 시국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왜 그런 자기적이고 이런 이거를 이래 얘기하니까 뭐라도. 더 이상한 거야. 더 정이 안 가는 거지. 그 책상을 치는데 그 책상이 뭐 딸 거였나 아니면은 아니, 책상 위에 있는 딸 이제 사진. 애기들에 네. 있었던 뭐 장난감인가 뭔가 이걸 이게 치웠는데 뭐 버럭 화를 내면서 원래 자리에 놔두려서 아직도 그게 있다. 아니 그게 있다는 것도 웃긴 거고. 없어야 되는 없어야 거예요. 돼요. 이사를 몇 번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왜 있어? 고승덕이 딸을 정말 사랑해서 에이 이러면서 계속 끌어안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이사 때마다. 그 약간 위험한데.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고승덕의 지금 마누라가 이제 뭔가 오해가 있다, 뭐 아이를 되게 많이 생각한다. 딸내미가 생각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딸내미가 저 양반 우리 아빠인데 우리를 생각해 준 적 한 번도 없어. 이 얘기하는데 뭐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꼭 치웠어야 되는데 뭐 변명하고 뭐 하다가 뭐 공작이다 이러면서 말리기 시작한 거야. 문영 그 공작이다 하면서 문영님도 같이 보냈어요. 네. 혼자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문영님도 이게 같이 보낸 거예요. 둘이. 맞아. 그게 반사 이익으로 조연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문용리 입장에서는 약간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되게 이게 그냥 담담하게 질 수 있었던 게 되게 억울하게 진 그림이 되고요. 아니 문영리는 만약에 제가 공작을 했다라면은 고승덕이 자기 물 줄 몰랐던 거죠. 왜냐 정치 초년생 느낌이 났던 게 이럴 경우에는 원래 저 새끼가 했어 이렇게 반응 안 한다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생각 우리가 없는 지금 초보가 판을 뒤집어지. 우리가 지금 문용린도 사실은 얘들 세탁을 되게 잘한 게 문용린도 사실 정확한 정체를 알아야지 돼요. 네. 얘가 되게 진보 교육 쪽에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정권의 교육부 장관을 했었던 사람이고 네. 예. 근데 한 방에 갈아타가지고 보수 전교조 뭐 까고 이걸로 완전히 변절. 5.18 때 룸사롱 걸린 거. 네. 예. 그래서 한 방에 돌아서서 지금 보수의 현직 교육감 노릇을 하고 있는 문용린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 한 번 더 해보고. 한번 더 맞다. 하려고. 기억났다. 그 선거 제가 경기도를 갔는데 선거 벽보에 경기교육감 조전혁? 조전혁 벽보를 봤거든요. 대놓고 이름 옆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우와. 어차피 버릴 표는 버린다. 우와. 땡길 표는 땡기고 버릴 표는 버린다. 와. 아니, 경기도민분들 보셨을 조전혁은 거예요. 그거를 진짜 자기 인생의 뭐 역작 뭐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 조전혁 진짜. 그러니까 홍사덕이 정규직이 그거잖아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거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무조건 내가 잘한 거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조전혁도. 진짜 차라리요 저는요 보수가 그러니까 자칭 애국 진영이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 완전 이쪽이야. 그러니까 나 팬들 찍어 아닌 놈들 나 버리려니까. 그게 정치가 차라리 그렇게 가야지. 차라리 해야지. 그게- 새끼들 막 왔다 갔다 진짜. 아니 정치란 그게 진실이 되지. 그렇게 해야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지지자들은 차라리 확고하고 아닌 놈들은 확실히 버리겠잖아요. 근데 안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사실 문용린 같은 스타일이 정치를 잘 모르겠는 거. 이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김관진 김관진. 그다음에 누구지? 지금 국방부 거기에 있었던 김관진 장관이요? 김관진하고 두 명 있거든요. 김태형이요? 그거고. 아니. 전 장관이요? 아니면 김장수, 김관진 둘 있잖아요. 더 전이었을 걸. 아닌가? 김장수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이었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뭐 참여정부 때. 전에 아니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뭐
북한 사람 만나도 꼿꼿하게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걸로. 뭐 그때 그게 원래 군인 학습법 그건데. 그래 그리고 이제 되게 이렇게 했었는데 새누리당으로 가서 국회의원 할 줄은 몰랐어. 근데 군바리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좀 짜증난 것 중에 하나가 육군 복무 규정, 육군 복무 신조라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마다 외칩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아직도 외워? 그러니까 외우는 건 당연하고 매일 아침마다 외쳐요. 고객들은 뭐 육군 복무 신조. 우리도 하긴 해요. 그거 훈련소 4주 동안. 4주 동안 와, 다 까먹죠. 그렇지.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군은 우리나라 유일의 합법적 무장단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입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냥 우리 군이 맨날 정신교감은 하는 소리가 그게 있어요. 북한군은 북한 수뇌부를 위한 군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군대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왜 스스로가 군부 자체가 일종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하냐 말이지. 색깔을. 왜 매일 아침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말을 왜 하냐고. 막말로 진짜 최악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면 갑자기 우리나라 그 정권과 군부가 적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야지 복무 신조를. 그러니까 근데 정신 그게 쉽게 바뀌냐고. 근데 30년씩 군 생활을 했는데. 복무신조를 만든 게 그 옛날이었으니까 뭐 그거를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 안 돼 군인이?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뜻만 수호한다고 하면 되거든요. 되게 뭐라 하지? 소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이게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간접적으로 이미 근데 전달은 우리나라 된다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수호하는 거지. 그럼 헌법만 수호한다고 하면 돼. 개헌되면 어떡할 거야? 왜? 개헌된 복무 신조 어떤 사상을 주입을 하냐고. 그러니까 주입될 사상은 스스로가 어떤 특정 체제를 수호하고 말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군이. 그래? 나는 그거랑은 좀 별개인데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말아야 될 군인이 있을까? 그건 되게 워낙에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자유라는 말이 좀 요즘에 와서 좀 변질된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왔을 수도 있어. 혹시나 내가 뭐- 봤을 때는 짱가 얘기하는 건 무슨 뭐 자유라는 말이 약간 변질된 느낌 때문에 근데 원래 자유와 민주주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아주 숭고한 가치란 말이야. 저도 뭐 그렇죠. 자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적 그치. 자유는 아주 근데 좋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지켜야 될 게 맞아. 네. 근데 그 자유라는 게 너무 변질된 거 무슨 자유총연맹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자유대학생연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나는 짜증 약간 오버했다고 보는데 그좀 짜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군 출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새누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군 밥을 먹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병사 그건- 말고요. 그거는 나는 좀 아닌 게 이 왜 그렇지? 아니 그게 너무 계속 주입이 돼요. 근데 굳이 복무 신조 뭐 그런 건데 군대라는 데 자체가 워낙에 폐쇄적인 곳이니까. 자유를 얘기하면 이렇게 보수 같은 이런 느낌. 왜 자유가 그런 이미지가 근데 돼? 자유가 보수의 그걸 대변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건 왜? 맞아. 그러니까 야 자유라는 말이 예. 남이 뭘 하든이야. 자유는 예. 내가 뭘 하든 네가 뭘 하든 예. 이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애국 자유 진영 쪽은 예. 남이 뭘 하는 걸 절대 쳐다보고 있질 않아. 그렇죠.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너 빨갱이 이런단 말이야. 자유가 아니야 그건. 네. 자유에 대한 본질을 아예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자유대로 간다면은 걔네들이 우리 탄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내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거는 되거든요. 자유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항상 타이틀로 걸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 타이틀을 못 걸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석될까봐. 심지어 진짜 또 웃긴 게 진짜로 시장주의나 자유주의를 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네. 않지. 애국 진영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수령님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 그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킨 수호. 이게 가장 큰 화두가 이 두 가지란 말이야. 네.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이 뭘 하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이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뭘 하든 터치하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 수호도 건드리지 말아야 돼. 네. 뭘 하든. 네. 내가 뭐
여기를 그러니까- 점을 하든 지랄을 생지랄 하든 근데 뭐.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이제 집값 떨어지지 않게 부동산 정책 계속 내라. 나가줘야 되고. 이건 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 할 얘기는 아니거든. 그렇죠. 냅둬라. 시장 경제에 돌아가게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진영이 얘기하는 거랑 자기들이 하는 태도랑 전혀 별개 너무 달라. 자유가 아닌 자유예요. 어. 결국에는.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도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는 네. 규제 풀어라.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는 이거 규제해라. 네. 아니면 더 푸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감나라 배나라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소화한다 그러면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뭘 하든 규제를 하든 뭘 풀든 그거에 대해서 다 반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시장에 맡겨라.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거 뭐 포퓰리즘이다 까고 뭐 하면은 이거 왜 부동산 이렇게 얼어붙는데 가만히 내두냐 뭐 까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내세운 슬로건과 자기들이 한 행동이 전혀 불일치. 많이 부르지. 어. 뭐 특히 우리나라 우파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우파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애국 보수 진영. 애국 보수 진영. 그 사람들은 우파가 아니라 애국 보수 진영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단어적 의미가 많이 변절된 게 뭐냐면 자유와 애국. 애국 이 진짜. 두 개가 진짜 이상해졌어. 애국자란 단어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지 않아? 애국. 막, 우리 할아버지 애국자야 이러면 되게 느낌 이상해요. 어감이 되게 이상해. 애국자는 괜찮은데 애국과 보수가 합쳐지고 그렇고 애국 보수. 애국이 좀 이상해졌고 자유가 좀 이상해졌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해진 게 나는 민주화. 이거는 별거 아니고 민주화도 진짜 선비. 선비도 이상해졌어요. 선비가 이상해졌어. 예. 선비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이란 말이야. 그렇죠. 점잖고 이제 선비도 정도를 걷는 사람. 아니 근데 그것도요. 그 시대라는데 저기 조선 말기 이쯤가잖아요. 그러면은 선비를 조롱에 대해서 그 단어를 많이 썼대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선비라고 한다면은 예전 그 전에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집불도 없는 새끼가 저짓하고 다니는 선비. 그래 의미로도 쓰긴 국어책에서 썼대요. 본것 같아. 근데 어쨌든 써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김신상가 어. 나발인가. 선비는 어쨌든 뭔가 그 바른 말을 하고 뭔가 정도를 걷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이제 숫자가 붙으면서 12국 붙더라고. 어. 예. 강화된. 예, 강하게. 어. 쌍시옷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이상해지고 네. 애국, 자유, 민주화, 된장. 근데 선비, 그런 단어들 중에서도 김치. 아 민주화가 제일 된장이랑 아까운 고추장이랑 거야. 느낌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근데 민주화는 진짜 웃긴 거야. 근데 애국이란 말도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21세기에 사는 데 있어갖고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그래서 애국이란 말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국가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유럽 지역은 거의 약해졌고 뭐 미국 애들이 많이 쓰긴 한데 어쨌든 옅어진 건 사실인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민주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네.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대사는 되게 자부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치. 웬만한 선진국들도 민중의 힘으로 이렇게 일궈낸 곳이 저는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없고요. 거의 우리나라 네. 거의 프랑스급이야. 네, 진짜 프랑스 현대판 느낌이거든요. 프랑스급인데 완벽하게 갈아엎지를 못했어. 네, 네. 끄집어 내리기까지는 했는데 네. 모가지를 못 친 거야. 그 지금 내는 딴 새끼가 있고 거기에 해가지고 모가지를 치고 그 원하는 정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밀어가지고 힘 있는 정부 수립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힘이 약하니까 이제 군인이 쿠데타 치고 또 쿠데타 두 번 맞은 거 아니야. 우리가 마무리가 안 돼요. 이게 축구할 때 봐봐요. 최영수 홈런 날리고 스트라이커가 없네. 그건 마무리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승엽 없었으면 야구도 마무리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목을 다 치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칙을 어긴 그게 거야. 안 됐지.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고 그 쿠데타를 두 번 당한 거잖아. 네. 박정희가 쿠데타 한 번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쿠데타 한 번 일으키고. 전두환의 12.12는 제가 그때 예전에 드라마로 보고 또 나중에 다큐로도 보고 있는데 야 이건 그냥 무작정 막 올라가던데 12.12 때는 진짜 보니까 일단 계엄령하고 서울 막아 이러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서 특히 민주화 영역은요. 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이 맞고요. 맞아? 조금만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흘러가는 게.
거기다가 보면은 그 4.19 혁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쵸. 먼저 움직이고 예. 고등학생들이 먼저 움직이고 여기에서 이제 어른들도 이대로 그냥 참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체가 확 일어나서 그 막강한 힘과 모든 걸 다 휘두르고 그때도 사실은 뭐 거의 말 한번 잘못하면 막 끌려가고 막 이랬었던 그런 시절에 다 들고 나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내려오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승만 결국에는, 하야시키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됐고. 근데 그거를 발목 붙이게 한 게 아니라 단두대를 목을 잘랐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죽였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프랑스는 그래서 프랑스는 국가도 뭐 예를 들면은 프랑스 국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게 프랑스 국가야. 그렇죠. 혁명가 이런 게 프랑스 국가라고. 프랑스 혁명가죠. 그게 현재 국가가 됐고 라 무슨 그런 노래 아니야? 라로 시작하는 거. 라송? 라는 이집트 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보면 라로 많이 이거 시작하잖아요. 많이 하지. 라 레지스탕스 뭐 라 이런 하면 거 생각 막. 인드라밖에 없. 아무튼 프랑스는 완전히 그렇게 라 해가지고 마르세이지요. 뭐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 진짜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지.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보면은 완전 우파를 뽑아줬다가 완전 노동당 맞아요. 완전 극좌도 뽑아줬다가 중간도 뽑아줬다가 프랑스는 국민들이 막 바꿔. 그리고 그리고 역동성을 가진 국민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막 잘 못해? 그럼 정반대로 뽑아준다고. 이번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 우리나라가 특히나 또 정치적으로 엄청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빨아주는 미국도 대선이 직선이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 애들은 근데 한번 뽑아주는 그럼 또 절대적으로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한테 절대 권력을 줘요 또. 그렇지. 예. 영국하고 좀 다르지. 그렇죠. 근데 영국도 바꾸긴 되게 잘 바꿔. 완전히 보수를 줬다가 완전히 뭐 노동당 이쪽도 줬다가 하면서 많이 바꾸지. 근데 그쪽은 이제 뭐야 의원 내각제 네, 의원 내각제 방식이니까. 뭐 우리도 굳이 평가하자면 정권도 민정으로 정권 교체도 했고 다수당도 바뀐 적이 있고 뭐 큰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한 달이 길지만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정권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체감 못해도 그렇지. 예. 사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보면 얘네들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우리보다 늦었어 얘네들이 오히려. 교체라고 하지만 교체도 아닌 교체지 얘네들은. 일본이 정권 교체 나는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 네, 거기 자민당인가 걔네들 일당이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애들로 그냥 잡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전체를. 예. 어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새누리당이 아니라 친박연대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예. 친박연대 정확한 잡았다가 표현이에요. 진짜 정확하네. 친박연대 잡았다가 다시 또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일본이 어떤 그 섬나라 특유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얘네들은 정치를 세습하는 걸 인정을 해줘 그냥. 네. 정치인 가문 이걸 인정해줘 버리니까 아베 같은 애가 계속 하는 거야. 정치 후진국. 정치적으로 진짜 후진국이죠. 네, 정치적으로는 진짜 후진국인 게 맞지 일본은. 정말 후진국이에요 얘네들은. 그쪽 간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얘네들 선진국인데 이쪽 동북아가 좀 노답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가문은 미국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안 되는. 물론 약간의 후광은 있겠지. 케네디가라든지 네. 지금 또 부시가 부시가 지금 만화 만들려고. 부시 또 아들내미가 또 하려고 지금 하려고 해. 아들이나 동생 아닌가요? 걔? 동생인가?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세습을 해버렸잖아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야, 되는. 이건 세습이 아니지. 국민이 뽑았는데 어떻게 세습이야? 아니 뭐 걔들은 뭐 선거 안 해요? 아니 근데 그거랑은 좀 일본도 뭐 그거랑은 선거는 좀 하잖아요. 다르지. 우리도 동생이구나, 막말로 동생. 박정희 딸이라고 뽑아준 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맞는데 박정희 딸이라서 뽑아준 게 엄청 크지. 그게 다 안 돼. 뭐 박근혜 정치 경력 제일 그게 아버지 잘 만난 건데. 아니 그래도 세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딸이 그렇다고 해서 이 가문을 박씨 가문을 정치 가문 개념은 아니긴 하죠. 정치에 되게 무슨 명문가다 이렇게 치지는 않잖아. 그 밑으로 막 박지만이니 뭐니 개판인 애들 수두룩한데. 박지만이 또 너무 개판이니까. 진짜 그렇지. 2분부터 패급. 그러니까는 뭐 케네디가처럼 세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미국에도 케네디 세습은 아니고 일본 애들은 확실히 세습인 게 맞죠. 얘네는 지역구부터 그냥 가거든. 남경필이 세습이야. 그 남경필이 따지면 세습이라고 봐야죠. 그치.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이러고 지가 바로 그냥 태어났어. 워낙 젊어서 지금 5선이라고 지금. 30대 때부터 했으니까. 30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근데
일본은 그 지역에서 그 집 아들이 나오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나오면 뽑아주는 거야. 그 지역 사람들이. 일본 근데 문화가 좀 그 가업 그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만한 구멍가게도 3대째 뭐 하고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정치도 니네도 니 그 집 아들로 태면서 너도 정치해야지. 그게 어떻게 미덕으로 네. 보이고 그렇게 하면 또 뽑아주는 뭐 이렇게 하던 걸 되는. 계속하는 슬램덩크에도 일본 문화 나와요. 변덕규가 결국에 노구를 그만뒀을 때는 아버지 횟집을 횟집을 이어가지고. 하잖아. 그게 웃긴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문화를 반영하는 걔네들은 거거든요. 그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가 기본적으로 후진이 될 수면 정치는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황금 숟가락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한테 정치를 계속 시켜. 얘 역량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그거 안 찍어주면 되는데 진짜. 근데 미개하다, 일본은 문화가 이러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정치가 더 후진이다라는. 낼 수밖에 없죠. 저희가 정치적으로도 엄청 선진국이라니까요. 이런 데가 없어요 진짜. 진짜 이런 데가 없어요. 일단 이 어쨌든 정도면, 예. MB가 언론을 너무 맛이 가게 한 게 너무 많이 후퇴했다라고. 많이 후퇴했죠. MB 때 너무 많이 후퇴했어요. 근데 아무리 MB 생각해도. 똥이 제가 볼 때 박근혜 임기 끝날 때까지 물론 박근혜가 치우지도 않겠지만 근데 나는 생각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MB가 싸질러는 똥을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어느 정도 보는 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나요? 왜냐면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지금 치우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도 지금 KBS 이렇게 가잖아. MB였으면 이렇게 절대 안 물러나거든. 어떻게든 해서 얘네들 힘 빼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김환영 사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휘둘리고 도저히 있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너무 세게 나가고 예. 거기다 세월호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사실은 털기 위해서는 MB 한번 시원하게 한번 털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지를 얻어가지고 언론 쪽을 또 자기의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를 좀 확보하고 싶은 그게 있을 텐데 MB를 못 하니까 이렇게 곰고 골문 거에서 KBS가 세게 나가잖아. 여기에서 지금 손을 못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추정 60분에서 김무성 딸내미 비리, 김무성 비리, 수원대 이거 추정 60분 K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야. KBS한테 털린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MB의 똥이 너무 내가 받은 혜택에 비해서